안녕하세요. 데일리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차트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기초적인 이동평균선을 모르기 때문에 차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 안에 선들이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가가 흘러가고 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평균을 맞춰가는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주식장은 월화수목금 5일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간의 거래 흐름을 알 수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일주일 중 5일을 거래하기에 20일 거래를 하게 되면 한 달이고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 동안의 거래를 3번 하는 것이라 3달 동안의 주식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120일선은 6달간의 거래이기에 분기의 흐름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은 단기, 수익 매매에서 많이 활용하며 길게 60일 이동평균선, 121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이상의 매매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수학 문제에서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요일인 오늘 종가 마감이 5,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5일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려고 하면 월화수목금의 종가 가격 평균을 계산해서 5일 이동선의 가격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월화수목금의 종가 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5일 거래일의 가격이니 5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값이 오늘의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거래일 20개의 종가 가격을 다 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는 모를 수밖에 없으니 과거 20개의 종가 가격을 더하고 20일 거래일이니 20으로 나눠버린다고 하면 오늘의 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의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캔들이 이렇게 있고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캔들이 어제 종가 위쪽으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캔들이 항상 이렇게 선을 기점으로 아래로 쭉 진행이 되고 있으니 주가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평균에 못 미치고 있던 주가가 한 방에 뚫고 올라오는 거죠. 과거에는 평균에 못 미치고 있던 주가가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혹은 평상시보다 좀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해서 평균을 돌파 못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평균을 확 치고 올라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겼고 이동평균선은 위쪽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계속 위쪽에 머문다고 하면 평균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가의 추세가 상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라는 것을 만들고 추세라는 것은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상방 추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탔다는 건데 보통 이 추세가 한 번 만들어지면 단기간이든 중기간이든 보통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들도 있고 내려가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저점대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잡히게 되면 이동평균선은 주가 상승 흐름의 방어선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 차트 해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차트에 특정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차트 왼쪽에서는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이동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다 보니 이게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지 포인트가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이제 한번 위쪽에 형성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여도 방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있는데 어느 지점에 편입을 해서
어디서 가장 유리하게 잡을 것인가 고민할 때, 보유 중인 종목을 대응해야 할 때 이동평균선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주가가 떨어질 때는 겁나고 두려워서 이거를 팔아야 하나 더 가져가야 하나 고민할 때 이런 이동평균선의 지지점을 확인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지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 매도를 한다던가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던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상승인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점이 아닌 저항대로 바뀌게 됩니다. 주가는 조금씩 상승하다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게 되면 눌려버리고 눌리면 다시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하락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는 추세선에 가까워질 때 종목을 일부 손절하다던가 혹은 저점에서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 실현을 한다던가 단기적인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시 차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넣어보면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뚫지 못하고 자꾸 눌려버리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랑 만나는 부분들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니 이동평균선과 맞닿는 부분을 단기적 매도 시점으로 잡아도 되고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여러 항목들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상황에 따라 아래쪽에서 위로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락하는 하락 추세에서는 저항선이 됩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해하셨다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게 되었으니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차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세를 알려 한다면 이동평균선은 꼭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이해를 한다면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